네, 기대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부터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어, 그냥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냥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셔도 돼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 이번 주에 보이고 싶었던 거는, 음, 이 이제, 여기 L2 스페이스 주어졌을 때 그 다른 공간이랑 다르게 얘를 이제 이너 프로덕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는 이 친구가 이제 이너 프로덕트의 조건을 만족하느냐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이렇게 컴플렉스 밸류드 메저러블 펑션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어쨌든 곱해준 거잖아요, 지금. 그 곱도 메저러블 한가라는 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내적으로 써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거 메저러블 한가라는 걸 봐야 되고, 이제 메저러블 해지는 순간부터는 사실 이제 이 그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봐왔던 뭐 프로포지션들 이렇게 다 써먹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조금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요런 이제 힐베르트 스페이스의 원소들이 있을 때 이제 내적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넘버 곱해준 거, 그리고 컴플렉스끼리 더해준 거, 그리고 컴플렉스 밸류도 펑션끼리 더해준 거, 곱해준 거,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이 다 매저러블 한가라는 거를, 네,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걸 보여야지 뭔가 이 친구의 이너 프로덕트가 잘 정의가 되나라는 걸 좀, 어, 네,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일단은, 일단 1단계에서 우리가 F, 이렇게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 있을 때, 이 친구를 각각 이제, 이제, 어, 실수부랑, 그리고 이제 허수부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 펑션이 메저러블 하다라는 게, 어, 이제 요거 두 개가 매저러블 하다라는 거랑 동치더라고, 등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잘 활용해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F랑 G라는 두 개의 컴플렉스 밸류드 메저러블 펑션이 있을 때, 사실상 그냥 리얼 파트랑 이매저너리 파트 두 개로 나누고, 그 두 개의 합과 곱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리얼 밸리드 펑션들이 있을 때, 그게 두 개의 합과 곱들이, 그게 물론 실수부, 허수부 각각 있겠죠. 그거 두 개가 이제 곱해주고 더해주고 해주는 것들이 다 이제 매저러블 하다라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F 플러스 G, 뭐 FG 곱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매저러블 하다, 이런 식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디에서 좀 막혔었냐면, 음, 어, 네, 어디서 일단 막혔었냐면,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요거는 한번 보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이 메저러블 하다라고 하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저러블 하다라는 거는 각각 리얼이랑 이머지너리 파트들을 프로젝션 시켜준 함수들이 메저러블 하다, 요거랑 이제 두 개가 이제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컴플렉스 밸류도 메저러블 펑션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럼 이제 충분 조건부터 먼저 보이면, 이제 어떤 함수를 정의해 줄 거냐면, 이렇게 이제 어떤 컴플렉스 이제 넘버를 받고 실수부만 쏴주는 이런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하나의 펑션이 있다고 하면, 이 친구는 이제 연속이 됩니다. 요거는 사실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냥 입실론 델타 이런 걸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 애초에 이 컴플렉스에 주어져 있는 그 토폴로지가 그 이제 그 R2의 프로덕트 토폴로지인데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 자체가 프로젝션 맵에 어 이니셜 토폴로지를 서브 베이시스로 사용한다 요런 내용이 위상수학에 나왔어가지고 그냥 애초에 그래서 저 프로젝션 맵 정의 자체가 정의에서부터 그냥 컨티뉴스라는 걸 딱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뭐 특도론적인 내용은 아니고 사실 위상을 어차피 우리가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컨티뉴스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 메저러블 한 거랑 컨티뉴스랑 이제 합성시켜 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합성시켜 준 함수 이렇게 요 함수도 이제 메저러블 하다라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갔었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메저러블 한 펑션들이 주어져 있을 때 어, 요 사실 두 개를 이제 그냥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1강 프로포지션에서 뭘 봤었냐면 어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사용 이제 그리고 그 이 두 개가 지금 각각 이제 실수로 가니까 요 R2에서 C로 가는 이제 요런 지금 펑션이 있는데 이 phi라는 펑션이 있는데 얘가 지금 그냥 요렇게 쏴주면 그냥 x, y에서 x 플러스 i, y로 이렇게 쏴주면 그냥 컨티뉴스 펑션이 사실 이거 그냥 말장난이잖아요. 그냥 컨티뉴스 펑션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이 f라는 함수를 이제 여기 x에서 하나 받았을 때 리얼이랑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이 p랑 이 친구 두 개랑 합성시켜주는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게 메저러블 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 1강 프로포지션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방식으로 가면 그냥 이제 양방향이 잘 보여진다라는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혹시 제가 좀 질문을 좀 그거 뭐라고 해서 좀 증명을 막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안 하고 다 했던 거 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했던 거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걸로 그냥 설명하면서 갔었는데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이려고 했냐면 좀 말로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얘가 메저러블이라는 거 보이려면 사실 그냥 얘네들 실수부랑 허수부 프로젝션 시켜준 것들 각각이 메저러블 하다라는 것만 보이면 이제 이 컴플렉스 밸리드 펑션이 메저러블 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방식을 왜 사용하려고 했냐면 그 메저러블 펑션의 정의 자체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 공역에 있는 어떤 그 오픈셋을 가지고 오고 이것의 프리 이미지가 메저러블 셋으로 들어간다라는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좀 어, 어렵잖아요. 이게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리얼에서는 메저러블 어떻게 보이는지 알잖아요. 그 이제 요렇게 생긴 뭐 요 친구가 뭐 이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메저러블 셋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이제 메저러블 하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리얼 파트만 딱 보이는 게 쉽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습니다. 어, 네, 그렇게 했고요. 어, 그래서 어, 네, 잠시만요. 음, 좀 같이 적으면서 볼까? 어, 제가 좀 제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방식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어, F가 이렇게
메저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리얼 파트 프로젝션 시킨 거랑 이미지너리 파트 프로젝션 시킨 것도 메저업을 하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 C가 마찬가지로 메저업을 하다라고 돼 있으면 G랑 일단 요 얘기는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F 플러스 G가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일단 보여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알파 F 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봤던 F 플러스 G 그리고 FG 뭐 그리고 사실 FG 보이는 걸로 그냥 요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요 정도만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요 질문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각각을 좀 적어 보면 알파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음 뭐라고 하죠? 뭐 이제 뭐 X 플러스 IY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어 F는 이제 리얼 파트 오브 F 플러스 이머지너리 파트 오브 F I 그리고 G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F가 이제 메저러블인 걸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요거 이제 전개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전개시켜 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X 리얼 파트 오브 F 플러스 뭐 X F I 그리고 XY가 지금은 어차피 그 스칼라 값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Y I 마이너스 Y 어, 뭐 요런 것들을 보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지금 요 친구들이 다 그냥 매저업을 한 것만 보이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면서 필요해지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 어떤 걸로 이제 귀결이 되냐 하면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당연히 요 케이스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요 XY 그냥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냥 리얼 파트 오브 G, 뭐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G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각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허수부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그 더해준 펑션이 이제 그 메저러블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얘랑 이제 계산해준 그 실수부가 메저러블 하고 이런 거를 보이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로 이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필요해지는 게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뭐좀 노테이션이 중복되긴 하지만 이제 이게 메저러블이 주어져 있을 때 then 사실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증명할 때 어, C에서 그냥 요게 컨티뉴스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 펑션이 있으면 사실은 합성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F 애초에 가지고 있던 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리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컴플렉스였는데 좀 중복이 되지만 그냥 여기서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메저러블인데 요 두 개가 메저러블인 걸 보이고 싶으면 사실상 그 두 개 원소 넣어서 이제 더해주는 이제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컨티뉴스인 거 쉽게 보일 수 있고 곱해주는 것도 컨티뉴스인 거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가 메저러블일 때 여기가 메저러블인 걸 보일 수 있다라는 건 되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문제가 어떨 때 되냐면 이게 익스텐디드 리얼로 딱 가는 순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에서는 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을 때 우리가 뭘 보였었냐면 만약에 어 색깔을 좀 이렇게 FG가 있을 때 요거까지는 보였어요. F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요 익스텐디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정의된 펑션에 한정해서는 F 플러스 G랑 FG가 메저러블이다라는 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 막 했던 기억이 조금 제가 이제 했었는데 여기 앞에 사실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그냥 지금 말씀드리기보단 그냥 같이 적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거는 공유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임의의 알파인 R에 대해서 지금 요 위에서 정의된 그냥 익스텐디드 된 이제 그 리얼의 양수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제 요거랑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게 메저러블인 것까지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냥 조금 차이는 그냥 여기는 이제 그, 그, 반쪽만 딱 가지고 온 거, 얘는 그냥 전체인데, 하여튼, 이렇게 딱 되는 거는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좀 예전에 했던 거라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그러면, 그래서 사실 오늘 맥락에서는 이미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그냥 이 익스텐디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거 없애버리면 사실 그냥 다 말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냥 이것들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조금 이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요렇게 가는 이제 메저러블 두 개가 있을 때 요거 보이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지금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한다고 하면 적분 자체는 정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요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f 플러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플러스 g 플러스 마이너스 g 마이너스 해놓고 d뮤 해준 거랑 똑같고 이거 사실상 이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뭘 보였냐면 여기에서는 요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더해줘도 되니까 지금 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수고 얘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수고 다 그렇잖아요. 다 지금 양수인 부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더해준 친구도 사실상 그 양수 부분일 거고 둘 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빼기 음수 부분 따로따로 해가지고 빼주면 그리고 얘는 메저러블인 거 말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적분 자체는 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진 했는데 그냥 제가 온전히 궁금한 거는 그냥 요거 자체를 메저러블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뭔가 메저러블 하면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적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메저러블이야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오늘 제가 하면서 이제 조금 같이 해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친구들 메저러블 하냐라는 거는 사실 말이 잘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 빼주고 그냥 리얼에 어차피 그냥 우리가 애초에 선언 자체를 그냥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요 두 개의 펑션이 컴플렉스 밸류드로 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이 메저러블인 것만 보이면 되는데 얘네 각각이 전부 다 그냥 리얼로 갈 거기 때문에 익스텐드 리얼로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런 리얼 밸류드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끼리는 메저러블 한 걸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요렇게 있으면 지금 사실상 요렇게 해준 지금 그냥 상수 곱하기 어떤 이제 리얼 밸류드 펑션 해준 거니까 사실상 얘는 매저러블 한 거 이제 끝났고 그리고 얘도 매저러블 한 거 끝났고 그리고 그냥 얘네 둘이도 각각 이제 리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더해준 것도 매저러블 하기 때문에 허수부 매저러블 한 거 보였고 그리고 실수부도 마찬가지로 얘 매저러블 하고 상수 곱해준 거 매저러블 하니까 매저러블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도 이제 얘 매저업을 하고 그리고 얘도 이제 그냥 상수 곱해준 것도 매저업을 하고 그리고 얘네 둘이 이제 계산해준 것도 이제 매저업을 하니까 리얼 밸류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준 것도 매저업을 하다 그래서 얘도 매저업을 하고 뭐 얘도 그냥 매저업을 하고 뭐 비슷하게 보이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매저업을 하다라는 건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리얼에서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에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충분한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익스텐드드 리얼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지금 이제 익스텐드 리얼 안에 있는 메저러블 펑션이 두 개 있는데 요거 더해준 거랑 곱해준 것도 메저러블 하다라는 얘기를 요 두 개의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사실 해올 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하고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매저러블 한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저러블 한 걸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힘들다. 하지만 적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적분이 가능하면 매저러블 한 거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네, 그런 것들이 요번에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런 고민이 되게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서 얘기하니까 좀 되게 짧아 보이는데 이걸 좀 되게 오랫동안 이게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GPT도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제 좀 보면서 그럴듯한데 하면서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고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GPT 같은 서비스도 LLM이니까 당연히 좀 사람들이 많이 했던 고민에 대해서는 답을 잘 내놓겠지만 이런 고민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들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제가 막 이렇게 막 다 일일이 주저주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이번에 그 디스코드에 올린 것처럼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이 생각의 흐름만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플렉스 밸리드 펑션의 합과 곱이 메저러블인 걸 보이는 데 있어서 그냥 리얼 밸리드 펑션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 두 개의 합과 곱이 어차피 메저러블 한 거는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익스텐드 리얼로 가니까 갑자기 좀 문제가 됐고 우리가 지금까지 익스텐드 리얼에 대해서 계속 다뤄왔었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됐었나? 라는 그냥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네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걸 하진 못했지만 네 요 정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보인 거는 그냥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어차피 메저러블이 되는 순간 요거 그냥 계산해가지고 막 이거 이너퍼트 이 위에 있는 요 조건들 만족하는 거는 되게 그냥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메저러블 한 건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메저러블이 지는 순간부터 이제 막 이렇게 쪼개고 하는 건 크게 막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만 해봤고 여기 엑서사이즈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네, 그냥 일단은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면 저도 좀 같이 인사이트를 얻고 가고 싶어서 네, 혹시 네,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좀 들으면서 혹시 공감은 되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라인에서 좀 고민 뭔가 이제 갑자기 좀 찝찝한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은 되는데 네, 이게 정작 이게 메저러블인지는 이게 뭔가 논의를 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풀마로 나눠서 계속 그걸로 다 바꿔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정작 이제 실수 전체에서는 이게 사실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뭐 LP 스페이스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익스텐드드 리얼까지 어차피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컴플렉스 밸류도 찍어 놓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컴플렉스 밸류 펑션이라는 걸 선언하는 순간 애초에 프로젝션 시킨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도 다 그냥 리얼로 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익스텐드 리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크게 막 그래서 여기까지 안 다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2강인가 3강에서 영상을 좀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우리가 그 F 슈퍼스크립트 플러스랑 F 슈퍼스크립트 마이너스 하면 이게 그냥 양수인 애들은 그냥 양수로 이제 냅두고 음수인 애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양수로 끄집어 올리는 요런 함수 두 개 있잖아요. 어차피 얘네들을 다 이제 양수에서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함수를 생각할 때 그 양의 익스텐드드 리얼 넘버 그 안에서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F 플러스 G가 이제 결국엔 있다고 할 때 익스텐드드 리얼에서 이 두 개가 어 메저러블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F 플러스랑 F 마이너스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F 플러스 G 플러스 더해준 거는 어차피 그 뭐야 그 우리가 아까 봤던 양의 익스텐드 리얼 넘버 시스템 안에서는 들어있는 두 함수고 걔네 두 개를 더해주는 거는 메저러블인 거를 쉽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 적분하는 건 문제 안 돼. 그리고 F-G- 그것도 이제 양의 익스텐드 리얼 넘버 시스템에 있고 그거 두 개 더하는 것도 메저러블인 거는 보일 수 있었으니까 그거 적분하는 거 문제 안 돼. 그래서 이거 각각 적분하고 빼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갈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러면 F 플러스 G는 메저러블 한가라는 얘기가 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분 계산은 잘 돼. 근데 메저러블 한 건 어떻게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냥 원래는 그래서 그냥 이너 프로덕트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컴플렉스 밸리드 펑션들의 합과 곱이 메저러블 한가라는 걸 보이는 게 문제였는데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더라 크게 뭐 이제 왜냐하면 리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익스텐드 리얼로 갔을 때는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익스텐드 리얼에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이제 공감은 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 좀, 이거 어떻게 하지? F 플러스 G가 메저러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적분은 돼. 이렇게 해서 가야 되나? 근데 그럼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근데 그러니까 뭐든 다 0, 플러스 무한대 닫힌 거기에서만 이제 네. 결국에는 환원을 해가지고 적분을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저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하는 게 어차피 적분 다 쪼개서 할 건데. 네, 그러니까. 근데, 어, 그러니까 좀 고민인 부분은 원함수가 적분 가능한지의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적분은 됨. 이렇게 가는 라인이다 보니까. 여튼,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거기서 좀 혼란이 왔어요. 내가, 저는 근데 측도론 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뭔가 선형대 수학이나 이제 좀 위상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할 때 내가 뭔가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이면 되겠다라는 게 되게 명확해서 그렇게 그 라인으로 가면 되는데 측도론은 뭔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 제 고민이 그냥 좀 이런 게 들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서는 생각해도 뭔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잘 안 설 때가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일단 저는 네 여기까지. 네. 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메저러블 정의가 이제 가측 집합 인버스 이미지, 프리이미지가 이제 메저러블, 그러니까 그 프리이미지로 네. 메저러블을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네. 어, 근데 사실상 그거를 직접 보이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숏컷으로 그냥 보였던 게 이제 뭐 알파라는 임의의 상수 있고 이제 그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인피니티 이제 포함하고 있는 닫힌 이제 구간이 있을 때 그것의 프리 이미지가 메저러블 하면 그냥 F를 메저러블 펑션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FG가 매저업을 하다라는 것 자체는 선언을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F 플러스 G가 매저업을 한 걸 보이면 되는데 이 F 플러스 G가 매저업을 하냐라는 거를 보일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파 열린 구간 그리고 인피니티 닫힌 구간 이렇게 주어 있는 거에 프리 이미지가 매저러블 셋에 들어가냐라고 보이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상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의존한 방법은 우리가 어 저번에 그 익스텐드 리얼의 양의 부분에서는 연산을 어떻게 줬냐라는 걸 했을 때 그 연산 주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방식으로 주고 심플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 사용했을 때는 어 잘 이제 합과 곱에 대해서 그 메저러블인 게 정의가 된다라는 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만약에 그러면 전체 익스텐디드 리얼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F 플러스 G가 매저러블 한 거를 보이는 것보다 그냥 F가 매저러블 하고 G가 매저러블 하면 그냥 각각 이제 두 개를 쪼갤 수 있고 F도 이제 양수부, 음수부 쪼갤 수 있고 G도 양수부, 음수부 쪼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양수부들끼리 더해준 것도 매저러블 하고 그렇게 해서 양수부들끼리 적분해주고 음수부들끼리 또 이제 더해준 것도 이제 매저러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빼줘 이렇게 그냥 가는 논리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말고는 뭐 F 플러스 G 자체가 매저러블 한지를 보이는 게 크게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단계에서부터는. 그래서 네, 좀 제가 그러니까 약간 하라면 이제 네, 굳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그게 막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아, 거죠. 그거를 애초에 이걸 보이는 게 그러니까 보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이거를 보이는 게 맞나? 그래서 좀 뭔가 오늘 영상 내용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영상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돼서 좀 되게 화가 났어요 하면서 아 이거 되게 화가 났어요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게 없어 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다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의미는 캐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네, 좀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 좀 이제 약간 좀 다른 분들의 고견을 좀 듣고자 또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전 여기까지고 뭐 더 얘기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없으면 네, 다른 분들 또 발표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덧붙이자면은 네, 제가 옛날에 y는 x 적분 뭐 그런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fx는 x라고 두고 이제 f를 실수해서 extended real로 가는 함수로 딱 주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fx는 x가 measurable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먼저 적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extended real에 이제 보렐셋을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프리이미지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의 보렐 시그마 필드가 무엇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는 과정에서 이 R 바의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이제 구간들 모아놓은 걸로 정의가 되는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실수 A 아니죠.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리얼에 어떤 A라는 원소가 하나 있고 걔보다 큰 X들만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이쪽으로 쏘는 레이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쏘는 레이들 그것들을 싹 다 모아준 걸로 생성되는 토폴로지를 이제 알바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그래서 오도 토폴로지 그걸로 사용해가지고 막 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그마 필드 만들어서
뭔가를 하면 해봤었는데 이거를 근데 그것도 Y는 X 하는데도 진짜로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경우가 엄청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그걸 보이는 거는 진짜로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그냥 진도를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좀 지엽적인 거에 매몰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근데 이게 참 타협이 어렵더라고. 어느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해야 될지가 좀 애매했던 게 그냥 좀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넘기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넘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 지금도 사실 저 칙도론 초반부에 했던 거 많이 까먹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이렇게 희발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뭔가 소설책 보듯이 그렇군 하면서 넘어가면 너무 이렇게 다 희발될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냥 일단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한 증명 지금 거의 까먹으려고 해요. 김태현 아 이게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는 거. 그때 들을 땐 열심히 듣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딱 끝나고 일주일 지나면은 그때 했던 게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고 아니, 그리고 그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 자체도 너무 헤비하니까, 하나하나가. 맞아요. 이게 전에 했던 거를 막 이렇게, 내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나중에. 그냥 뭐, 그나마 중요하게 쓴 뭐, 파터오렘 막 이 정도만 막 이제 기억나는 것 같고. 큰일이네. 뭐,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또,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디스코드 올린 것처럼 다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혹시 다른 분들도 공유해 주실 게 있으면 듣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 저는 그 이번 주 영상에서 그뭐 엑서사이즈 넘기신 거나 아니면 증명 과정에서 왜 저렇지 했던 것들만 좀, 뭐, 그 좀 해서 그냥 쭉 한번 다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거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저는 그 일단 내적은 그냥 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뭐 적분 잘 되겠지 그냥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첫 번째 뭐 갑자기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저희가 L2 그 LP 공간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 만들어 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거 이렇게 두 개 넣어서 적분할 때 사실은 안에 들어가는 게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넣고 그 대표 값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일 텐데 그러면 만약에 두 개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 같다고 했을 때 내적한 것도 같아야 내적이 정의가 될 거니까 그게 되나 하는 걸 그냥 문득 그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얘부터 한번 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쪽 슬롯씩 고정시켜 놓고 하나의 그 다른 쪽 슬롯에서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 연결된 두 개를 따로따로 집어넣어서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슬롯에 대해서 F1이랑 F2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 같을 때 내적한 게 같은가가 질문이었고 그래서 두 개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almost everywhere에서 두 개가 같다는 거니까 그럼 두 개 빼면 0이고 거기다가 G에 뭐 임의의 G를 하나 가져와서 그 G에 컨주게이트를 곱해 주더라도 어차피 얘가 almost everywhere에서 0이었으니까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적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따로따로 떼가지고 적었을 때 이렇게 떼서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같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번째 슬롯에 대해서도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인 거 두 개 가져와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쭉 거쳐서 진짜 내적이 잘 되더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적이 잘 되는 걸, 그러니까 저 연산 자체가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저게 진짜 내적인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고 넘어가면 이미의 FGH를 L2에서 뽑았을 때 결국에 첫 번째 슬롯에 대해서 리니어리티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어, 그 F 더하기 G에다가 H의 건주게이트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는 어차피 덧셈을 다 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가지고 결국에 여기 이거였던 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 알파 컴플렉스 밸류 알파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됐었는데 어차피 알, 알파 F 곱하기 G 컨주게이트의 적분은 어차피 알파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 더하기 G가 G 그 F와 G의 내적이 GF의 내적의 컨주게이트인 걸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승진 선생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H라는 컴플렉스 메저러블 펑션을 그 U 플러스 IV라는 그 리얼 함수 두 개의 합으로 바꿔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H의 적분은 U 플러스 IV의 적분이고 그러면 다 따로따로 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가능했고 그럼 여기 전체에 건주게이트를 씌운 게 결국에 이거는 저희가 리얼 밸류라는 걸 아니까 이거랑 이게 리얼 밸류라는 걸 아니까 결국에 이거 자체가 복소수 값이 돼서 그냥 컨주게이트 씌우면 여기 앞에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H의 컨주게이트는 그냥 여기다가 컨주게이트를 씌운 거니까 U-IV가 되고 그럼 얘는 똑같이 적분을 다 떼서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지니까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아서 사실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주게이트를 씌운 거는 적분 안에 함수들에다가 컨주게이트를 씌운 거랑 같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거 두 개 어차피 곱하는 순서는 영향이 없으니까 여기 얘랑 같아가지고 같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롯 리니얼리티는 그냥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됐고 마지막에서 조금 그냥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의 F를 하나 뽑았을 때 F, 자기 자신으로 내적한 것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내적한 게 0이면 F가 0인 거랑 동치다라는 걸 보일 때 얘가 조금 힘들었는데 일단 얘부터 간단하게 보이면 어차피 F를 가져오면 F 내적 F를 계산할 때 F와 F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거 복소수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 저희가 A 플러스 IB랑 A 마이너스 IB를 곱해주면 남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어차피 이거 다 실수니까 0보다 크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F마다, 그러니까 각 X마다 이거를 F랑 F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준 거는 결국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그럼 아까 이것처럼 양수가 될 거라서 양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차피 적분해 준 거는 양수를 적분해 준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동치 조건을 확인을 하려고 일단 먼저 이쪽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F가 almost everywhere에서 0이면 어차피 F랑 F 컨주게이트 곱한 거는 어차피 0일 거니까 이거 적분해봤자 0이 된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가 좀 찾아보니까 그 이런 게 있더라고요. H가 논 네거티브인 메저러블 펑션이고 H를 적분해 준 게 0이라면 H가 almost everywhere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hx가 n분의 각 모든 n에 대해서 hx가 n분의 1보다 커지는
x를 다 모은 거를 a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hx는 n분의 1 곱하기 an의 그 인디케이터 펑션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여기 AN에 들어가는 x들은 hx가 다 n분의 1보다 큰 애들만 모은 거고 거기 안 들어가는 거는 얘는 함수값이 0이고 얘는 어차피 논네가티브 리얼이 그 논네가티브라고 했으니까 얘가 얘보다는 무조건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을 해줄 건데 h는 적분해봤자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는 이 함수보다는 무조건 논네가티브에서 크니까 얘가 이거 적분이 얘보다는 크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심플 펑션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말은 얘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니까 결국에 AN의 그 매저가 0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X가 0보다 큰 X를 다 모아준 거는 결국에 그 AN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다 유니언해 준 거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HX가 조금이라도 0보다 크면 어떤 n이 있어가지고 그 hx가 n분의 1보다 커지는 그런 n이 무조건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x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n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hx가 0보다 큰 x를 다 모은 거는 결국에 a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다 유니언해 준 거랑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디스조인트 유니언은 아니니까 얘의 매저를 잰 거는 이거 얘의 매저를 다 더해준 것보다는 작아야겠죠. 근데 저희가 얘가 0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해봤자 0이 될 거라서 여기 얘의 매저가 0이고 그 말은 h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매저러블 펑션인데 0보다 큰 게 매저 제로니까 결국에 h가 0이 그 almost everywhere여서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h 자리에 f 절대값 f의 제곱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에 이것이 의미하는 게 그 요걸 통해서 얘가 0인 걸 알고 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메저러블 펑션이니까 결국에 f가 almost everywhere에서 0일 수밖에 없다는 조건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적의 조건은 다 만족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근데 almost everywhere에서 어, 0이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문장 위에 있잖아요. 이거 그,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네. 그 부분에서 그게 almost everywhere랑 혹시 무슨 아, 상관? 그, 일단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 두 집합이 같으니까 얘가 얘랑 같아야 되는 매저가 두 개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AN이 디스조인트한 그 셋들은 아니니까 아, 얘가 더해줬다는 거죠? 네, 매저의 그 네. 카운터 그거 때문에 네. 얘가 N1부터 무한대까지 MUAN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네. 저희가 얘가 모든 n에 대해서 다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한 게 결국에 이 집합이 아, 이게 의미하는 것 자체가 네. 이거의 매저가 0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네. 결국에 hx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큰 곳에 있는 그러니까 0보다 큰 x를 다 모은 게 매저가 0이니까 네. 요게 h의 함수값이 almost everywhere에서 0이 돼야 된다는 말인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F가 그 almost everywhere에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그 이런 함수를 몇 개 가져와서 얘네가 uniformly continuous 하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서 유니폼 컨티뉴티가 뭐였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모든 xy에 대해서 xy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랑 fy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였어가지고 얘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거 증명은 아마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 서브스페이스 M이 주어지면 그 M의 클로저가 여전히 서브스페이스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네, 서브스페이스가 여기에서 센스가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서브스페이스란 건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뭔가 좀 저도 이거 해보진 않았는데 상상을 좀 해봤었는데 그냥 우리가 그 벡터 스페이스 말고 그 리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리얼 넘버에서 그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네, 일단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V는 이너 프로덕트 벡터 스페이스였고요. 그다음에 내적이 주어졌으니까 그걸로 놈을 만들 수 있고 걔를 통해서 일단 거리를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 그래서 저희 이게 월 클로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X 클로저가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부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X가 M의 클로저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X를 기준으로 입실론 볼을 만들었을 때 그 볼과 원래 있던 M을 교집합시켰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로써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매트릭 스페이스로 가져오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바꿔서 말을 할 수 있었냐면 X가 M의 클로저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M에 어떤 수열이 존재해가지고 그 수열이 X로 수렴하게 되면은 저희가 X가 M의 클로저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정의가 이거였으니까 입실론을 뭘로 생각을 했냐면 각 M마다 N분의 1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X가 여기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입실론을 N분의 1로 잡아도 여전히 그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면 안 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각 n마다 xn을 하나씩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 n마다 x와 xn 사이의 거리는 n분의 1보다는 무조건 작아야겠죠. 왜냐면 xn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입실론을 가져왔을 때 무조건 그 이렇게 되는 자연수 n은 반드시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는 그 x와 xn 사이의 거리가 n분의 1보다 작고 얘가 라지 n분의 1보다는 더 작으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져서 저희가 xn이 x로 수렴하는 그런 수열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그 xm 안에 xn이란 수열이 있어서 걔가 x로 수렴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 저희가 이미 아까 확인했다시피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가지고 라지 n 이상이면 x와 xn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xn을 그 수열 xn을 라지 xn으로 잡아주면은 저희가 무조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이거 두 개가 동치관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M의 클로저가 subspace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subspace인 걸 확인을 하려면 일단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 덧셈에 닫혀 있어야 되고 스칼라베에 닫혀 있으면 저희가 subspace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M은 무조건 M의 클로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X 자체가 M에 있는 원소니까 어차피 뭐 어떤 입실론을 가져오더라도 교집합 시켰을 때 최소한 X는 반드시 하나 있을 거니까 저희가 얘는 여기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이 subspace였으니까 그 subspace면은 0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XY에서 M의 클로저에서 XY를 뽑았을 때 X 플러스 Y가 여전히 이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확인했다시피 얘네 두 개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M 안에서 XN과 YN이라는 수열을 뽑아서 각각 수렴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로 수렴하는 수열을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저희가 삼각부등식을 써가지고 얘네가 얘보다 작고 얘가 입실론보다 작게끔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그 x 플러스 y로 수렴하게 되는 수열을 m에서 찾는 게 가능해져서 여전히 얘가 여기 m의 클로저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그 x를 여기서 뽑고 임의의 스칼라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전히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x가 m의 클로저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에 x로 수렴하는 xn이라는 수열을 m에서 뽑을 수가 있고 그러면 m은 सब스페이스니까 임의의 알파를 곱해줘도 여전히 m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m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게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저희가 x로 수렴을 시키니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져서 결론적으로 알파 x도 m의 클로저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m이 서브스페이스면 m의 클로저도 여전히 서브스페이스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m의 펍을 그 이렇게 만들고 얘네가 클로즈드 셋이다라는 걸 그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셔가지고 얘도 그냥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뭘 확인을 했었냐면 아까 여기서 이런 함수가 유니폼 컨티뉴어스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 x를 고정을 시켜놓고 x를 미리 하나 뽑고 벡터 스페이스 v에서 y를 하나 뽑았을 때 x랑 y에 내적해준 걸로 쏴주는 그런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x의 펍을 어떻게 x의 펍은 x와 y를 내적했을 때 0되는 y를 다 모아준 건데 얘를 이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phi x가 0이 되는 그런 y들을 다 모아준 거니까 결국에 그 phi x 그러니까 0의 인버스 이미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0 싱글톤 셋은 클로즈드 셋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클로즈 셋의 인버스 이미지는 여전히 클로즈 셋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클로즈 셋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클로즈 셋이고 클로즈 셋을 어차피 인터섹션 해준 거는 여전히 클로즈 셋이니까 저희가 얘도 클로즈 셋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가 왜 같은지를 그냥 식을 적어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고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됐던 게 M의 펍이랑 M의 클로저의 펍이랑 같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서 이제 양쪽 보안관계를 보일 건데 얘는 저희가 이걸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M의 클로저 안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펍을 생각하는 거는 여기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랑 내적해서 0 되는 애들을 모은 거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랑 내적해서 0 되는 애들을 모은 건데, 얘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에 들어간 애들을 다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은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고, 이제 반대로 이쪽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쪽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서 원소를 하나 뽑아서 걔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의 원소 Y를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 Y를 하나 뽑으면 이미의 M에 있는 원소 X를 가져왔을 때 Y랑 내적시키면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어떤 걸 할 거냐면 M의 클로저에서 이미의 원소 Z를 하나 뽑습니다. 그러면 Z는 M의 클로저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M에서 수열을 뽑아가지고 Z로 수렴시키는 수열을 M에서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내적, 그 첫 번째 슬롯을 비운 저 내적이 연속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연속함수의 성질을 써서 Z와 Y의 내적을 해줄 건데, 그 Z는 XN이라고 하는 M의 수열의 극한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극한을 밖으로 뺄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적어질 건데, 이 XN이라는 원소는 다 M에 속하는 원소들이니까, 그리고 Y는 M의 펍에 들어가는 원소니까 두 개는 내적하면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0을 극한 보내는 건 0이 될 거니까, 그게 Z와 Y의 내적이 0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가 임의의 M의 클로저 안에 들어가는 Z라는 원소와 내적했을 때 0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Y가 M 클로저의 펍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 같더라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어, 그, 그 다음 나왔던 내용이, 어, 힐베르트 공간 H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클로즈드 앤 컨벡스 सब셋을 하나 뽑으면, 그, 이 안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작은 원소가 반드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어, 아마 증명은 아마 한번 다들 그 영상에서 보셨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대충 알 거고, 그냥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었냐면, 저희가 이걸 컨벡스 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컨벡스 셋에서 거리가 같은 두 점을 하나 뽑아주면, 저희가 그 둘이 거리가 같다는 건 그 거리만큼 원을 원점 기준으로 그려줬을 때, 저희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컨벡스 셋이니까 이거랑 이거의 중점은 무조건 다시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점으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이 거리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만약에 거리가 최소가 되는 원소가 존재하면은 그거는 유일하게 하나로서 존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그냥 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 근데 이거 네. 혹시 하면서 그래서 이거 뭐가 좋지라는 것도 혹시 좀 생각을 하신 게 있나요? 어, 혹시 뭐가 좋지가 어떤 부분에 아, 대한 그러니까 부분? 저게 됐을 때 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어, 그러니까 이 프로포지션 자체가 이제 의미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 이게 그래서 이걸 보였을 네 때의 뭐가 이점 좋지?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그거가 저희가 끝에 증명은 안 하는데 네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 보일 때 저걸 쓰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했는데 이거 하면서 아, 예, 그래서 필요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이거 그 파푸스 중선 정리를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잠깐 적어보면 그 정리 중에 그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와 노음이 있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임의의 원소 XY에 대해서 놈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놈은 내적에서 온 놈이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적을 통해서 놈을 만들면 무조건 이걸 만족한다. 그래서 놈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랑 그 놈이 내적에서 온 거랑 동치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아직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그래서 이거를 언급하셨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유일성을 보인 거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존재성을 보여주실 때 어떤 수열 xn을 잡고 그게 코시 수열이라서 그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렇게 되는 수열을 왜 잡을 수 있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델타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에 있는 원소 X를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놈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의 인피멈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피멈의 정의 때문에 이에 있는 어떤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그 X의 놈은 무조건 델타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을 가져왔을 때 델타에다가 입실론을 더해준 것은 더 이상 인피멈이 아니니까 그러려면 이에 어떤 원소가 있어가지고 그, 그 x의 놈이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인피멈의 정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입실론 자리에 n분의 1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 이것보다 작아지는 x가 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고, 그걸 n마다 반복해주면 저희가 xn이라는 수열을 e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xn이라고 하는 그 각 n에 대해서 xn의 놈은 델타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고, 델타 플러스 n분의 1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샌드위치 정리를 써가지고 저희가 xn의 놈이 델타로 가게 되는 그런 수열 xn을 잡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열을 잡아도 저희가 xn의 놈이 델타로 가는 거지 xn이 특정 어떤 숫자로 그 특정 x로 수렴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 수열이 코시 수열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h가 힐베르트 공간이니까 컴플리트니스 때문에 무조건 어떤 x0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E가 클로즈드 셋이라서 그 X0가 사실 이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논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X0를 E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게 그 X0의 놈이 결국에 델타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델타가 되는 X0가 있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그 삼각부등식을 써가지고 얘보다 얘가 작은데 지금 xn이 x0로 수렴을 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0으로 가게 될 거라서 결국에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xn의 놈의 극한이 x0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사실은 원래 이걸로 정의가 됐던 거니까
두 개가 사실 같다 해가지고 결국에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던 그 놈의 인피멈을 델타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되는 델타가 유일하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을 했고 이 내용은 사실 증명을 하긴 했는데 다음 주에 영상에 포함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이거는 다음 주에 그 같이 그 관련 예시 같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같이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정리된 거 한 번만 디스코드에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감사합니다. 저도 정리 좀 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도 좀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혹시 박강현 선생님도 공유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 할 네. 만한 그런 건 없어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음, 혹시 뭐, 따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없으면 일단, 네, 음, 아, 이게 뭔가 영상 갈수록 좀 헤비해져가지고, 이렇게 딱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얘기하면 이게 흡수가 이렇게 100%다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물론 제가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틈틈이 그냥 한 디스코드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은 못하고 있긴 한데 저도 막 아마 어젠가 그저께인가 올렸을 거예요. 막 그 부랴부랴 저도 이제 막 정리 겨우겨우 해서 올리고 해. 아 이게 또 근데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저도 이제 막 그래서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최대한 일단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더 없으면 일단은 여기까지 녹화는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아, 네. 혹시 네, 아니면 그 뒤에 남은 거 네. 해볼까요? 아, 네, 사실 뭐, 상관없는데 네. 네, 혹시 괜찮으시면 네네. 보고 싶.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공유만 해놓고 네. 그, 그럼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쪽 내용을 보면서 뭐 저러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냥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당연한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히브리트 공간에 내적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클로즈드 सब셋을 M으로 하나 잡았을 때 다음 이렇게 뭐 네 가지가 성립한다라는 프로포지션이었었는데 어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여기서는 클로즈드하고 컨벡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컨벡스 얘기는 없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सब스페이스면은 무조건 컨벡스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M에서 원소 두 개를 뽑아가지고 스칼라 해준 거 다 M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 다 더해주는 거 다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에 얘가 여기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सब스페이스란 조건만 있어도 컨벡스라는 게 만족이 된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도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뭔가 제가 딱 생각했던 컨벡스의 형상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신기한. 네, 저도 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뭔가 컨벡스 하면 뭔가 항상 이렇게 생겼어야 할 것 같은데 맞아.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네, 벡터 스페이스이기만 해도 충분히 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좀 어, 신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H, 그래서 H라는 그 힐베르트 공간을 M과 M 펍의 디렉 썸으로 항상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X, 임의의 원소 X라는 걸 하나 뽑아주면은 걔가 PX랑 QX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PX는 M에 들어가고 QX는 M 펍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P라는 거를 H에서 M으로 보내는 함수로 보고 Q를 H에서 M 펍으로 보내는 함수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함수가 둘 다 리니어 펑션이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내용이어서 그 x 놈의 제곱이 px 놈의 제곱 더하기 qx 놈의 제곱과 같다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어떤 x를 hx 이미 x를 뽑았을 때 x와 px 가 저희가 얘를 펄3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m을 그 xy 평면이라고 치면은 m 펍은 그 z축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어 이렇게 원점에서 x로 가는 게 있다고 치면은 저희가 이거랑 이걸로 쪼갤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bx고 얘가 qx가 돼서 그 x에서 가 결국 그 x를 기준으로 그 m에서 거리를 쟀을 때 최소인 게 무조건 px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x를 기준으로 그 Z축에서 거리를 쟀을 때 최소인 게 무조건 QX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임의의 H에 속하는 AX에 대해서 그 델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건데 M에서 원소를 뽑아가지고 X 플러스 Y를 시켰을 때의 놈의 인피멈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M이라는 이런 공간이 있고 걔를 X만큼 M이라는 공간이 있고 걔를 X만큼 평행이동시켰을 때 평행이동시켰을 때 그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그러니까 거리의 인피멈을 그러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델타로 정의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가져왔냐면 그 x 플러스 m이라는 집합을 e라고 정의를 할 건데 그 e가
m에 속하는 y를 가져와가지고 x 플러스 y를 다 해준 결국에 진짜 말 그대로 m을 x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런 집합을 E라고 했을 때 이 E라는 집합이 클로즈드고 컨벡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필요했던 아까 전에 했던 이 내용이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E라는 집합이 컨벡스고 클로즈드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E에서 원소 임의의 두 개를 뽑고 0과 1 사이의 t를 아무거나 뽑았을 때 이렇게 만든 게 여전히 이 안에 들어가야 컨벡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U랑 V는 E에서 뽑은 거니까 Y1과 Y2라는 원소가 M에 하나 있어가지고 X 플러스 Y1은 U가 될 거고 X 플러스 Y2는 V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U 플러스 1-TV라고 하는 거는 U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V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얘를 쭉 더해주면은 TX 얘 날라가면서 X 하나만 남고 TY랑 1-T의 Y2 두 개가 남게 되는데 이거는 Y1과 Y2는 저희가 M에 들어가는 원소라고 했고 M이 이미 컨벡스였으니까 결국에 얘가 다시 M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X 플러스 어떤 M에 들어가는 원소가 됐으니까 결국 얘가 E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가 컨벡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 클로즈드 셋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로즈드 셋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수렴하는 수열을 임의의 수렴하는 수열을 가져왔을 때 그 수렴 값이 여전히 이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클로즈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떤 수렴하는 수열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수렴을 했으면 뭐 병행 이동시켜도 당연히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될 거니까 그걸 그냥 말로 적는 과정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하는 E에서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각 UN마다 M에 YN이라는 원소가 있어가지고 그 UN이라고 하는 애는 YN 더하기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Y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저희가 그 UN이 지금 U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YN의 극한이 얘가 될 건데 얘는 저희가 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근데 YN이라는 수열은 M에서 뽑은 거니까 M이 클로즈되어서 얘가 M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M 안에서 Y0라는 원소가 있어가지고 그 Y0가 U-X가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U라는 것은 사실 X 플러스 Y0인데 Y0가 M에 들어가는 원소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E에 원래 들어가는 형태였으니까 결국 U가 E에 들어가게 돼서 그 E도 클로즈드 셋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E에 들어가는 원소 U에 대해서 U의 노음을 계산하고 걔의 인피멈을 델타로 정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클로즈드 앤 컨벡스면 유일한 원소가 있다는 것 때문에 E에서 U0라는 유일한 원소가 있어서 그 U0의 놈이 델타가 된다는 걸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 계속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어떤 M의 유일한 원소 Y0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Y0는 U0 빼기 X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그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보면 저희가 M은 सब스페이스니까 원점을 지나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X라는 어떤 원소가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이 M을 X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가 그럼 저희가 지금 확인한 건 뭐냐면 이 병행 이동시킨 E라는 그 셋에 대해서 원점에서 거리가 최소인 그런
원소가 반드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원소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가 유제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고, 그럼 유제로라는 원소가 있으면 M에서는 U 빼기 X라는 Y제로라는 원소가 있어가지고 U 빼기 X제로 Y 요런 Y제로라는 원소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X라는 거를 이 U 제로랑 Y 제로의 합으로 보겠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QX를 U 제로라고 정의를 하고 PX는 X 빼기 그 QX, 그래서 X 빼기 U 제로라서 Y 제로라고 해서 결국 얘는 M에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확인한 거는 X라는 거를 U 제로랑 Y 제로로 쪼개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Y 제로는 M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U 제로가 여기 이 공간에 이 셋에 대해서 원점으로부터 최소가 되는 그런 점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만든 QX가 사실 M펍 안에 들어간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그냥 처음 봤을 때 생각은 그냥 뭐 어떤 M이라는 게 있고 X를 그 M이랑 그 M의 수직인 걸로 쪼개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증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유제로는 M펍에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야지 저희가 X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M과 M펍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해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QX가 M펍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그 M에 있는 임의 원소 Y를 뽑아왔을 때 QX랑 내적시켰을 때 0 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Y에서 임의 원소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그 임의의 스칼라 알파를 하나 뽑아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QX 마이너스 알파 Y가 X 플러스 M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얘 자체가 그, 그얘 자체가 X 플러스 M에 들어가는 형태니까 결국에 M에 어떤 원소가 있어가지고 X 빼기 데모가 QX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여기다가 알파 Y를 추가로 빼주면 저희가 얘를 X 빼기 데모 플러스 알파 Y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는 M에 들어가는 거고 얘가 X니까 결국 X 플러스 M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확인했다시피 그 X 플러스 M에서 거리가 최소인 거를 QX라고 만든 거니까 여기다가 어떤 원소를 더해주더라도 놈은 무조건 얘가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되는데 그럼 제곱시키는 건 상관없으니까 제곱시킬 수 있고, 여기서 QX를 G라고 잠깐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전개해보면 요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날려주면 결국에 이것만 남는데, 저희가 알파를 마음대로 가져와도 여전히 일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만큼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알파를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뽑아주면 그 뽑아줘가지고 쭉 넣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이거랑 하나 날라가가지고 결국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양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내적해서 제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내적한 게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을 거니까 그렇게 임의의 y에 대해서 qx랑 내적시켰을 때 항상 0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x가 사실 n펍 안에 들어가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h에서 원소를 하나 뽑아서 n펍으로 쏴주는 그런 함수를 q라고 정의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x를 이제 qx로 유일하게
쏴줄 수 있는 형태가 된 거니까 이 Q라는 함수도 잘 정의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X를 그 뽑아가지고 Q로 쏴주는 게 가능했으니까 X에서 Q를 빼준 것도 유일하게 정리가 될 거라 가지고 P도 잘 정의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X라는 임의 원소를 가져왔을 때 걔를 PX와 QX로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원소가 유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유일한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X를 Y1 더하기 Z1 그 다음에 Y2 더하기 Z2로 각각 그 M과 M법에서 뽑아가지고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 식을 정리해주면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는 M에 들어가야 되고 얘는 M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둘의 교집합은 사실 0밖에 없으니까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돼서 결국에 두 개가 같아가지고 저희가 진짜로 이제 x라는 그 벡터를 m과 m펍에서 유일하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미 x를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h가 m과 m펍의 디렉섬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한 그 이렇게 만드는 함수가 사실 선형 함수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데 어, x랑 y를 임의로 뽑고 a와 b를 스칼라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보면은 저희가 x를 이제 px 더하기 qx, y를 py 더하기 qy로 무조건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스칼라배를 취해주더라도 ax는 a 곱하기 px 더하기 a 곱하기 qx로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y에도 by는 b 곱하기 py 더하기 b 곱하기 qy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ax 더하기 by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더한 형태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px랑 py는 m에 들어가고 qx랑 qy는 m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ax 더하기 by를 이거랑 이걸로 쪼갤 수가 있는데 사실 얘도 그냥 원래 하나의 벡터니까 p에 ax 더하기 by 그다음에 q에 ax 더하기 by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은지를 각각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원소를 하나 가져오면 그렇게 분해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결국에 얘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유일성 조건 때문에 얘가 선형 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x를 px 더하기 qx로 쪼갰을 때 이거 내적하는 거는 얘 내적한 거랑 같고 이거 쭉 전개하면 이렇게 적어지는데 지금 px는 m에 들어가고 qx는 m펍에 들어가니까 내적하면 0 될 거라서 두 개 없어져가지고 결국에 이거 두 개만 남게 돼서 실제로 그 삼각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최소라는 거는 그 아까 전에 q를 정의한 방식 때문에 저희가 그 이 공간 안에서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를 그 유제로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유제로에서 그러니까 x에서 유제로를 뺀 걸 px라고 정의해서 얘는 아마 자연스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디테일하게 확인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그 확인해보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힐베르트 공간 안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얼3 같은 데서 해봐도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얼3는 어차피 고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고 내적이 다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얘를 그러고 지금
PX랑 X가 리니어 맵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얼3로 잡아주면은 이거 다 행렬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한 예시 하나만 딱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H를 얼3라고 두고 M은 그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M펍은 그 Z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X라는 그 벡터를 이제 px 더하기 qx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럼 px는 얘가 될 거고 qx는 얘가 될 거니까 실제로 p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q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걸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선형 함수니까 그냥 행렬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취지로 그냥 한번 간단한 걸로 해봤고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그 사실 회계분석에서 쓰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 내용 그 관련해가지고 혹시 준비할 수 있으면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그 보여주시는 증명 중에 그 알파를 이렇게 절대값 y의 놈 스퀘어에 이렇게 잡는 게 뭔가 코시 슈바르츠 보일 때 잡아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코시 주바르치에서는 그 판별식을 쓰게 되잖아요, 보통. 그 저희가 그 뭐냐, 뭐 x 플러스 ty x 플러스 ty 해가지고 이거 전개한 다음에 t에 대한 뭐 2차식으로 보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써가지고 막 그렇게 증명했던 것 같은데 그 여기서는 그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하나를 딱 알파를 고정시켜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았지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없으면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